저는 미식 축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슈퍼볼 개막식은 때맞춰서 찾아보는 편인데요. 화려한 공연 그리고 또 그에 가장 주목할 만한 할리우드 영화 예고편을 틀어주기 때문이죠. 올해도 더 위켄드와 에미넴의 공연이 있었고 블록버스터들 위주의 예고편이 상영되는데요. 그중에 저는 올해 개봉하는 더 배트맨이 제일 기대가 되네요. 올해는 부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마음 놓고 극장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빌어봅니다. 2월 22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요. 더 웨켄즈의 브라이딩 라이츠 듣고 왔습니다. 김혜인님, 에어로빅 해야 할 것 같은 노래네요. 신나요? 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듣고 보니까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자가 딱 맞는데. 1600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회사 방침으로 6시에 칼퇴근을 합니다. 덕분에 퇴근길 회사의 미니버스에서 편안하게 처음부터 즐겁게 듣네요. 좋아요? 해주셨어요. 이런 게 오늘부터 회사 방침이라는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네요. 칼퇴근 해야죠. 6시 칼퇴근. 버스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되게 무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4부에서 모아서 얘기해 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에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아직 눈이 좀 내렸어요. 저 봤어요. 신기했어. 근데 저 순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했던 뒤에 나이 왜? 아니 눈을 보자마자 제가 건물 안에 있다가 나왔는데 눈이 내리고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안 돼, 나 오늘 스케줄 많아.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야, 난 20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20년 전부터. 안 돼. 이거 차 못 움직여. 그러니까 그래서 동심이 이렇게까지 파괴된 사람이었나 새삼 좀 스스로 놀랬어요. 요즘 근데 왕왕 막 그 햇볕이 비치는데 눈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볼 땐 좀 좋은 거 기분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 맞아. 그렇습니다. 이번 추위가 올겨울 마지막 추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추위는 수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절정을 일단 이룰 거고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는 금요일 정도부터 풀린다고 해요. 네, 기상청이 이번 추위가 지나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표범 날씨가 시작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세금을 가상화폐로 낸다? 라는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아니겠네. 아닙니다. 예. 세금 납부랑 창작자 후원 등 가상화폐의 활용처가 이제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네. 바로 미국의 얘기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세금을 가상화폐로도 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데. 대단하죠. 근데 이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점점 할 거예요. 왜냐면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근본위에서 달러가 그 기축통화가 된지 닉슨 정부 때부터 맞아. 그랬고 맞아. 사실 기준이 되는 게 그냥 미국이란 국가의 위상인 거니까 미국에서 시작한다. 이거를 한다. 그러면? 가상화폐를 한다. 음. 세금으로 건다는 거는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다른 나라도 맞아요.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일인데. 네. 소식 한번 보면은 제러드 폴리스 미국 콜로라도 주지사가 예.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 주는 올 여름부터 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납부할 때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신용카드로 세금 내는 거. 그러니까 이것처럼 다양한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주지사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 현재 콜로라도 주가 실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 주관할 회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은 이 주들이
각각의 주들이 굉장히 일종의 다르잖아요. 나라처럼 기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그럼 그냥 콜로라도주 안에서만 그러는 거죠? 아직은.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걸 보고 다른 기사들을 좀 살펴보니까 상황을 보고 확대할 거다. 확실히 괜찮다 싶으면 다른 주들도 의향이 있다는 기사도 몇 개 있더라고요. 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 미국은 아니겠지만 가능성도 없다곤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SNS 기업 T사 짹짹 거기서도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창작자들에 대한 후원 수단으로 비트코인 지갑을 추가를 했었어요. 네. 짹짹 맞아요, SNS. 짹짹. 네. 그래서 T사 측은 비트코인 외에 다양한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접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이제 그 계획도 예고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하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과세. 세금.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수익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2023년부터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 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외국 법인, 해외 교포 등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세금을 원천 징수할 걸로 보이고요. 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시가에서 취득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요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고요. 그리고 외국 법인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이 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합산해서 납부하도록 이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어차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예고가 돼 왔었고 예. 이것도 어쨌든 이제 화폐로 점점 인정이 되고 있고 심지어 실제로 거래도 가능하고 있잖아요. 그 거래가 가능한지는 좀 오래됐고 네. 이 뭐 너무나 당연하게 탈세 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당연히. 당연한 수순이 맞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올림픽 기간에도 많이 쓰였다고 하네요. 가상화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에 따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경기장 그리고 선수촌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위안화가 하루에 3억 7,800만 원어치 그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디지털 위안화가 뭐예요? 이것도 그냥 디지털 가상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통용되는 가상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게 뭐 공산당이 없애라고 그러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이걸 왜 사지?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다. 선수촌 내에서는. 선수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봐도 어쨌든 하나의 예시이긴 하지만 예. 가상화폐가 그만큼 하나의 화폐로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그렇군요. 예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뭔가 디지털 위안화 하니까 갑자기 중국 얘기 나오니까 왜죠? 이거 중국 얘기라기보다는 이거 중국 공산당이 있으니까 맞아. 뭐 거기들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화폐로서의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 지금부터 없애도록 하시오 이러면서 없어지고. 이윤지님 1번 법인세법. 아닙니다. 구체적이다. 대단하시다. 되게 귀 기울여 들으셨다 진짜. 아닙니다. 하지만. 아쉽긴 합니다만. 장석호님 2번 가상화폐. 우리 앞에 헤드라인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요즘 너무 후하네. 얘기해줘 빨리 해줘. 오늘 얘기해드릴게요. 월요일이니까.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들어가 보죠. 두 번째 소식은 태양의 미래 한국이 가장 처음으로 포착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 진짜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예. 한국천문연구원이 태양과 같은 질량의 별이 마지막 진화 단계에 있는 폭발 직후의 모습을 세계 최초로 포착했다고 해서 관련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죠. 이미. 그러면은 잠깐만 태양과 똑같은 수준의 질량을 가진 별이 폭발 직후의 모습. 그렇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정말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이 한국천문연구원이 태양과 같은 질량의 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질량의 별이 있는데 별들은 항상 이렇게 터지는 폭발을 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단계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 진화 단계에 있는 IA형 초신성의 폭발 직후의 모습을 1시간 이내로 세계 최초로 포착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적색 거성에서 백색 외성이 돼서 폭발하고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학교에서 배우잖아. 이야 대단하시다.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시다니. 근데
그 이후에 폭발 직후의 모습을 담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빨리 발견한 게 세계 최초고요. 이야. 이 천문 연구원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이랑 공동으로 남반구에 위치한 3기의 망원경인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초신성 폭발의 비밀을 밝혀낸 건데요. 예.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면 확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번에 관측한 초신성이 이 초신성 관측 역사상 가장 어린 시기,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포착한 예시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관측을 통해서 초신성이라는 게 폭발을 하고 나면 1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색깔이 붉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 발견을 해냈고요. 폭발 직후에. 네. 그리고 이런 색 변화는 철 성분이 초신성 가장자리에 더 많이 점점점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여지는 건데 그렇겠지. 이것조차도 한국이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요? LA형 초신성이 뭔데요? 이 초신성이라는 거는 별이 폭발하면서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거대한 에너지로 방출돼서 밝기가 평소의 별 밝기보다 수억 배에 이르렀다가 그러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현상을 초신성이라고 한다고 해요. 초신성이 네. 그거다. 네, 그렇습니다. 별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네. 순간적으로 방출하면서 맞아요. 서서히 낮아지는 현상.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IA형 초신성은 폭발 시의 최대 밝기가 매우 일정해서 이게 LA가 아니라 IA야? IA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거리를 재는 표준 광원으로 원래부터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용이 됐던 거래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천체인 건데 이게 지금까지 왜 폭발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 자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시간 이내에 포착해낸 게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별인데 태어난 지는 얼마 안 됐군요. 그렇죠. 신기하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터지고 나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지나고 나서 포착한 적은 몇 번 있었대요. 근데 이게 포착하는 것도 우리 이번에 올림픽 했던 것처럼 어느 나라가 더 빨리 하느냐. 그래서 경쟁이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 우리는 1시간 만에 이 빛을 관측했기 때문에 이 연구 기록 면에서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과학계에서는 이게 먼저 누가 관측을 해내느냐. 그래서 관측을 해서 누가 유의미한 데이터로서 정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느냐.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의 싸움이잖아요. 이거 멋있네요. 우리나라가 멋있어요. 한 건 했네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영님 2번 초신성. 아닙니다. 방금 뭔가 약간 눈빛이 흔들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눈빛이 확실히 흔들리는데. 아니에요. 바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퀴즈. 너무해. 별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해서 그 밝기가 평소에 수억 배였다가 서서히 낮아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초신성, 2번 블랙홀, 3번 광공해 현상.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선정답자 2분에게 선물, 당첨자 5분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초신성과 티아라가 함께 부른 TTL 그리고 지코의 아무 노래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예예 빰 빰빠바밤빰 뭐라고 발라버려 예 6 to 8 6시부터 8시까지 허지용 쇼 Say what? 허지용 쇼 퇴근길을 발라버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초신성이었고요. 자, 선정답자 오늘도 있습니다. 임정현님. 야, 이분은 또 오늘은 1번일 것 같다. 이렇게 어떤 이런 걸 보고 신내림이라고 하는 건가요? 대단하십니다. 임정현님 또 김소민님 두 분이 선정답자고요. 자, 그리고 최윤희님, 박근아님, 1771님, 신재상님, 장정남님. 자, 이렇게 5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월요일이에요. 영화와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무, 김요한 KG의 무법지대 함께하는 날이죠. 자, 오늘은 손예진, 정우성 주연의 2004년도 작품 영화 내 머릿속 지우개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무 김효한 K씨의 무법지대.
noche que me quieras desde el azul del cielo las estrellas celosas nos mirarán.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별일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불후의 대사를 남긴 야. 문제적 영화. 자, 오늘 무법지대에서는 손예진, 정우성 주연의 2004년도 작품 12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내 머릿속 지우개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이게 정우성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뭔가 약간 나 그 대사 이렇게 들으면은 야, 무슨 소우에 영화 소우에 무슨 공포 영화요? 너 이거 마시면 게임을 시작하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청순한 어. 손예진 버전의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네. 카메라 좀 봐주세요. 우리 보는 라디오 좀 봐주세요. 네. 보라를 꼭 봐주세요. 이 청순 버전.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순하시다는 느낌을 연출을 하신 건지. 일단 오늘은 굉장히 청순한 목소리로 방송을 목소리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가발은 그냥 청순녀의 상징이. 그렇군요. 예, 그럼요. 청순녀의 상징이 긴 긴 머리. 머리. 밑으로 내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원은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남웅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럼 네. 오늘 정우성이신가요? 제 입으로 그 말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예. 네, 방송 끝나면 네, 제가 정우성 버전으로 해서 네, 포스터를 찍으니까요. 네, 좀 용서해 주세요. 허진 씨의 인별그램에 올리시려고. 네, 맞아요. 네. 호기심 많은 영화 전문 너튜버 김현 케이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현 케이지입니다. 근데 이거 보셨어요? 원래? 전에 보셨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번에. 이번에 처음 보셨구나. 네, 이번에 처음 봤고요. 그 본의 아니게 그 일본에 있을 때 이제 일본판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이 한국 영화인지 영화 못 몰랐어요. 보셨는데. 이 코너에서 늘 뭔가 영화 원작이 있는 영화면은 네, 네. 김현 케이지가 이제 일본 원작을 보고 나서 그렇죠. 비교해주는 네. 코너 속에 코너가 네.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나오면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멋져. 네. 멋져. 자, 손예진 씨 결혼하네요. 그러니까요. 현빈 2월 씨랑? 10일에 이제 손예진 씨 별스타그램에 공개가 됐는데 제가 또 손예진님 우리 네. 별스타그램 그 팔로워거든요. 예. 예진 핸드입니다. 예진 핸드. 예진 핸드? 네. 예진 핸드? 예진손 해가지고 귀엽게. 예, 그래서 나또 그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핸드라는 줄 알고. 내 머릿속에 왜 이런 것만 들어있지? 그래서 여기 2월 10일에 올렸는데 심지어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 두 가지로 올렸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 팔로워가 야. 500만이 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어요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Yes, it's him. 변호사님은 목소리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Yes, it's him 할 때 이제 네, 본성이 드러나시네요. 아니 계속 목소리 그러니까요. 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오늘 뭐 한 끼도 안 못 먹은 사람처럼. 오늘 청순 버전으로 좀 해보려고요. 평소처럼 하세요 그냥. 오늘 너무 슬픈 우리 여주인공 청순 버전으로. 알겠습니다. 윤상진님께서 약 안 드셨죠? 약 챙겨 드시라니까요. 라고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문자를 남겨주셨고. 정말 걱정하시나 보네요. 신승민님은 지금 자기 최면 중이세요. 유진님 청순 이렇게 지금 자기 최면 중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손진 씨 대표작 중에 하나예요. 내 머릿속에 그렇죠. 지우개. 맞아요. 머릿속에 지우개. 한 줄 평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영화 한 줄 평으로 말하면 사랑의 기승전결. 사랑에 스며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기승전결. 예, 정말 첫 만남부터 정말 마음 아픈 이별까지 모두 담았는데 화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기승전결. 네. 사랑이 마음에 스며든다. 네. 알겠습니다. 허남웅 평론가님. 저는
로맨스 퀸 손예진의 하이라이트. 당시에 이제 손예진 배우가 계속해서 로맨스물로 성공하는 작품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연애 소설. 연애 소설. 네, 너무 있었죠. 좋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작품이 지금. 어. 네, 그러니까 클래식 연애 소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그렇군요. 아닐까 싶어서 네. 예, 그렇게 한 줄 평을 했습니다. 네, 여기 대본에 딴 거 써 있는데 네, 바꿨습니다. 바꿨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대본에 네. 써 있는 거는 뭔가 네. 너무 평론가스러워. 그렇죠. 네. 이런 거는 별로 안 어울리죠. 잘 바꾸셨어요. 네, 그렇죠. 김현 케이지님, 저는 세 가지 이제 의문 문장을 말씀드릴 건데요. 한 줄 평으로 의문문을. 한 줄로 그냥 좀 읽겠습니다. 네, 기억이 소멸해도 사랑은 남을까? 사랑조차 기억에 담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과연 사랑은 절대적일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는 게 사실 너무나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랑이라는 게 우선일까 기억이 우선일까? 그러니까 보통 남녀가 사귀다 보면 오래 사귀었어요.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오래 사귀면 아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의 그 어떤 그 연애 일대기가 얼마나 길었는데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들이 어떤 시간과 중첩된 어떤 기억에 한정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사람들이 의외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과 시간에 빗대어서 많이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숙성하는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것이다. 이 사랑 얘기하니까 허나은 평론가님 계속 뭔가 그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아시잖아요라고 예. 하는데 좀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구나. 사실 여기서 제일 청순한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청승 버전으로 지금 가고 청순한 있어요. 허나몽 네. 평론가님. 사랑과 기억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이거 사실 안 봤어요. 네. 네, 예, 그러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저기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그 연애 영화를 제가 잘 안 봐가지고 자, 이 영화 저는 몰랐습니다. 이 시간까지 아, 원작이 있는 작품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2001년도 일본 단막극 김희원 케이지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제목 자체가 이제 퓨어 소울. 퓨어 소울? 네, 원작 이거 순수한 영화? 단막극이었는데 이게 일본 원작을 수입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리메이크를 했는데 다시 일본 역수출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정도로 이게 내 잘 머릿속에 만들었구나. 지우개가 잘 네네.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개봉해서 통산 3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을 기록했는데요. 이 흥행 기록이 꽤 오래 가요. 맞아요. 무려 언제까지 가냐면 2020년도까지 갑니다. 2020년도 기생충이 비로소 이 영화의 흥행을 깹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죠. 퓨어 소울? 네. 약간 백치 느낌. 음. 라스폰트리의 백치 같은 네, 느낌. 그런 네네네. 느낌이네요. 부제가 있어요. 나를 잊어버려도. 나를 나를 잊어버려도. 있더라도. 네. 사투리 하신 건가요? 아니요. 나를 잊더라도. 아, 네. 있더라도. 네네네. 아, 발음이 안 좋아서. 나를 잊어도. 나를 잊어도.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아, 나를 잊더라도. 워낙에 일본에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예, 예. 네, 이 작품의 이제 한국 영화화를 이제 판권을 샀어요. 어. 그러면서 이 영화를 만든 이제 이재한 감독, 뭐 인천 상륙 작전을 만들었던 네. 네, 그분에게 이제 제안을 맡겼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각색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김영하 작가를 찾아가요. 예. 그래서 같이 하자. 어. 예, 하면서 이제 나온 작품이 바로 내 머릿속에 지우개. 어. 인 거죠. 그래서 김영하 작가가 여기 네. 까메오로 나옵니다. 저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뭘로 나오세요? 지나가는 사람으로 맞아요. 나와요. 아, 지나가는 사람? 근데 정말 지나가는 사람? 되게 선명하게 김영하 감독이 막 이렇게 막 되게 딱 보이는데 지나가는데 알죠. 초점이 맞아? 네 맞아요. 지나가는 초점이 맞아가지고 되게 이렇게 부각되더라고요. 그쵸. 김영하 작가. 그렇군요. 아무튼 그 역대 한국 영화 중에서 일본에서 내내 십몇 년간 15년간 거의 1위를 했잖아요. 어.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그런 어떤 얼개가 좀 통하는 게 아닌가 일본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당시 보편적인 거니까. 네, 당시에 일본에서 같이 개봉했던 영화들이 팀버튼의 유령신부. 오, 유령 신부랑 같이 개봉했는데. 네, 근데 유령신부가 2위. 어. 그리고 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2주 연속 1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순위가 떨어진 게
해리포터. 올게 왔네요. 네, 그렇죠. 유령 신부 재밌는데. 그렇죠. 김현 케이지는 이거 감독판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감독판이 따로 있나요? 예, 감독판이 한 20분 조금 넘게 좀 길게 장면들이 들어가 있는데 영화에서 20분 추가된 거면 거의 다른 영화인데. 그렇죠. 근데 그럴 줄 알고 저도 봤는데 거기 비교하면서 봤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OTT 서비스 중에 응플릭스 있잖아요. 예. 거기는 건 감독판이 아니고요. 실제로 감독판은 아마 그 2차 판권물로 아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봤는데 이제 인트로부터 달라요. 인트로에서 한쪽에서는 이제 손예진 배우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또 정우성 배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앞뒤 장면들의 어떤 복선을 배치를 달리한 거죠. 근데 사실 큰 어떤 내용에 뭔가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다만 이제 정우성 배우가 연기했던 그 철수라는 캐릭터가 왜 그렇게 엄마한테 분노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어떤 내면적인 것들의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 내용들이 갈피갈피 좀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감독판 뭐하러 냈지? 아니 이 작품 같은 경우 처음에 시나리오를 썼을 때 이제 김영하 작가도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예진 배우도 그렇고 정우성 배우도 그렇고 극중 이 캐릭터들의 가족사를 굉장히 많이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영화로 이제 다 찍어놓고 편집을 했을 때 가족 부분이 많이 잘려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재한 감독도 그렇고 김영하 작가도 그렇고 이게 너무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이 영화가 마침 흥행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판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럼 뭐 가족이 많이 설명이 되나요? 설명이 좀 되긴 하거든요. 감독판에서? 근데 이제 영화 본편에서는 워낙에 이 두 남녀의 사랑과 그 슬픔 이런 것들이 초점에 맞춰지니까 가족 얘기가 사실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감독판을 낼 때는 뭔가 좀 확실하게 달라지는 맛이 있었으면 좋겠어. 가끔 보면은 이제 딱히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막판에 뭔가 좀 더 스코어를 더 내기 위해서 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목적을 있죠.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주말에 그 스티븐 킹 원작의 1408을 좋죠. 1408호 다시 한번 봤는데 그 감독판이랑 극장판이랑 따로 있거든요. 감독판이 따로 있군요. 우리가 시사회에서 봤던 거는 극장판이에요. 그렇죠. 결말이 완전 달라. 그래요? 맞아요. 감독판 새로 봤는데 블루레이로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재밌어. 그리고 결말이 완전 달라. 프랭크 다라본트 거죠? 맞아요. 이게 너무 잘 만들었어. 맞아요. 프랭크 다라본트 아니야. 네, 다른 감독이죠. 프랭크 다라본트 아닌데 아무튼 스티븐 킹은 대단한 작가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것도 감독판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말씀이었고, 저도 이 영화 못 봤기 때문에 서둘러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 영화 줄거리 들어보겠습니다. 김현 케이지. 건설사 사장의 딸 수지는 유부남 직장 상사에게 버림을 받고 편의점에서 콜라를 산 뒤 건망증 탓에 두고 나와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길에 건설 현장 감독 철수와 우연히 만나게 된다. 콜라는 철수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게 자기 것인 줄 알고 빼서 마신다. 이번엔 버스를 타려는데 지갑이 없어서 또 편의점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지갑과 콜라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 어딘가 거칠지만 매력적인 철수에게 빠져든 수진에게 철수가 다가오고 서로 자란 환경이 딴판이었음에도 서로 너무 끌린 나머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펼쳐지는 신혼생활. 철수는 건축사 시험에도 통과하며 행복이 가득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는데 어느 날 수지는 어느 때부터 건망증이 심해지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조차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지는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거 많이 울겠다. 많이 울어요. 이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울겠네. 결말이 정말 비참합니다. 안돼 아빠. 줄거리 소개하시는 김현 케이지님의 목소리도 청순하네요. 저도 같이 영화를 다시 이제 남편하고 보면서 방구석 평론가랑 보면서 신유진 변호사님의 남편 같이 보면서 제 남편이 웬만하면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닌데 이 영화를 보고는 눈물을 좀 흘리더라고요. 그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효혜님도 눈물을 흘렸다고. 김효혜가? 제가 참고로 그 엔드 게임에서 토니 스타크 죽을 때보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임 아이언맨. 이게 영화적 구조가 보면은 그 어쨌든 구조와 문법이 같은 영화가 뭐냐면
그 머빈 르로이 감독 영화 중에 옛날 영화인데 애수랑 비슷하고요. 특히나 제가 봤을 때 이 영화 타이타닉 같은데 이 생각을 왜 했냐면 3단 구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터치의 러브 코미디가 막 나오다가 행복해요 막 꽁냥꽁냥 이러고 그 다음에 중반부에 고향감을 주면서 멜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군요. 근데 이 영화 길게 늘어뜨리면 노트북이란 영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 영화가 다 비슷해. 맞아요. 다 비슷해. 그래서 결말에는 마지막에는 막판은 아주 그냥 인생을 떡락시켜버리는 최루성 멜로. 그래서 저는 보고 후회했어요. 이거 전반부만 볼 걸. 행복할 걸. 영화를 보고 왜 아니 어디까지 망가지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창작자들은 좀 다르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작가와 감독 같은 경우 좀 다르게 만들어야지라고 했는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거 다르게 하면 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드니까. 왜냐면 제작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가족 부분만 딱 채내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지금같이 감독판과 극장 버전이 따로 나오게 된 거죠. 뭐 근데 어쨌든 그래서 흥행에 성공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데가 아닌가. 제작자적인 마인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치매에 대한 얘기군요. 그렇죠. 네. 마음이 아픈데 알츠하이머 치료제 안 나오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힘들게 아직까지 그 정복이 안 돼가지고. 아니 에이즈도 정복을 했는데 왜 우리는 탈모와 알츠하이머는 정복을 못하는 걸까요? 그러게 말이죠. 네. 근데 얼마 전에 그런 글을 봤어. 탈모랑 알츠하이머는 왜 정복을 못하느냐? 왜인가요? 봤는데 글쎄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하나? 아직까지 인류가 화성도 못 갔고 뭐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네. 그래요. 우리의 기술적 한계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자, 이 영화 아까 일본의 단막극이 원작이라고 하셨죠? 네. 단막극 맞나요? 단막극? 네네. 단막극 그 이제 보통 일본에서는 드라마 스페셜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방영을 하면 그 단막극 좀 길게 약간 90분 넘는 영화적 길이의 어떤 장편의 그런 단막극을 종종 이제 특별한 날에 방영을 하는데요. 그 이 영화가 원래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올드보이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일본 원작을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잘 돼서 그걸 또 보고서 쟤네 잘했다. 우리도 비슷하게 하나 가자. 그래서 다시 끌고 와서 일본에서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죠. 올드보이 원작 만화책 한국에 출간돼 있으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영화랑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초반에 설정만 갖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다르고 결말도 다릅니다. 그래서 만화책 보신 분들은 오히려 욕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것처럼 원작을 가져오긴 했는데 새롭게 재창조했다. 이 영화도. 네. 그래서 근데 재창조를 했는데 이걸 보고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뭔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드라마가 인터넷 드라마 단편을 내는데 그 이제 그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그 제목을 그대로 써요. 원래는 퓨어소울 쓰다가 가져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썼던 제목을 쓰고 보통 일본 영화 보통 특징이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숫자 쓰는 거 좋아하고 부제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나더 레터라는 부제를 붙여가지고 단막극을 어나더 레터. 네. 그래서 이렇게 원작을 보시면은 대충 이제 직업군들이 나오는데 일본판에서도 이제 여주가 이제 의료회사에 다니고 남주가 이제 목수라는 건 동일한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숫자를 쓰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렇게 뭐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은 아유 치매에 걸렸네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5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딱 시간을 박아요. 얘네는 이제 일본 그 약간 느낌이 그 시한부가 되면은 뭐 온전한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된다, 뭐 5년 된다, 그걸 딱 정해줘요. 그게 일본 드라마 영화의 특징입니다. 뭘까? 문화적 차이일까? 네. 희한하네. 정해줘요. 재밌네요. 시한부를 딱 내려버려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여주인공이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고민하는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알츠하이머가 유전이 될 수 있다. 그래갖고 이거 낳았을 때 이 아이, 진짜로요. 네, 여기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뭐 가족력이 있다 이런 이제 설명 계속 따라붙죠. 이 병 나오면은 항상. 그래서 결국에 아이를 출산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원작 얘기고 그 다음에 한국 영화판 나오고 나서 그걸 역수입해서 만든 일본 드라마는 완전 다르게 가요. 완전 다르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여주가 알바하면서 미술학교를 다니고 남주는 배경화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또 역시 숫자로 선거는 거 좋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뭐라고 하냐면 딱 1년 후에 급격히 증상이 나빠지고 쇼핑하러 갔다가 집에도 못 오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안 좋네요. 소재가 소재라서.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무겁지대 오늘 내 머릿속에 지우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손예진 씨는 영화 속이 아니군요. 손예진 씨는요. 실제 현실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죠. 현민 씨와 연이어서 같은 작품을 하면서 호감을 느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보기의 작품 중에서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한 작품이 아닌 것은 뭘까요? 1번 협상, 2번 사랑의 불시착, 3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힌트. 삶에 있어서 남자라면 무릇 이런 분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아, 힌트. 이 음악이 지금 이 드라마의 주제곡이거든요. 그래서 예.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드라마의 주제곡이다. 알겠습니다. 아, 자,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까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자, 3부로 돌아왔습니다. 무법지대. 오늘 손예진, 정우성 주연의 2004년도 작품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아까 퀴즈까지 드렸었고 영화 속에 우리 명대사부터 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아, 네. 3부는? 네. 예, 명대사 누구부터? 저는 아까 이제 처음 나왔던 그 정우성 씨의 대사도 물론 명대사잖아요.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이게 사실은 장난스럽게 처음 이거 시작하는 마시면 사귀는 거다. 네, 처음 시작하는 연인들 사이 여기서는 이 대사가 엄청 유행했거든요.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고 이거 안 마시면 너 폐가 망신. 아니 그 말을 던져놓고 아니 이거 마시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라는 말을 남자가 던지면 여자도 이제 서로 이제 썸 관계일 때 여자도 살짝 수줍은데 만약 여자 거절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눈빛이 네네. 흑변하면 얘 미쳤나라고 할 때 영화 대사 따라한 이런 게 다 거다. 영화 대사 따라한 거다라고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테러가 있군요. 이 대사가 진짜 수요가 많았어요. 이게 뭔가 이게 대단한 대사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순간적으로. 네. 왜냐면은 기존에 난 이 남자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네. 생각도 안 해봤어. 네.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해봤어. 근데 남자가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하면 갑자기 뭔가 고민거리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갑자기 거대한 어떤 화두가. 고려 사항에 들어왔어. 이 남자가. 네. 이거 대단한 대사 아닌가? 근데 또 금방 대답할 수 없는 여자의 눈빛을 보면은 영화 대사야. 너무 긴장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화 대사야 그거 너무 느끼하다. 아니 아저씨가 야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가만 있으니까 이거 영화 대사지. 아 이거 되게 20대 애들이 쓰는 말인데 갑자기 버전을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슬픈 부분으로는 약간 이제 손예진이 알츠하이머라는 걸 알고 남편도 알았을 때 너무 진짜 충격이잖아요. 그랬을 때 손예진이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 나 다 까먹을 텐데 라고 하면서 뭐 잘해줄 필요 없다. 나 내버려 달라 라고 하는데 되게 좀 찡하더라고요. 최근에 네. 광고에서도 비슷한 대사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네네. 우리 헌어문 평론가님은 어떤 명대사를 저는 꼽으십니까? 명대사보다는 이게 캐릭터의 상황을 설명하는 대사로 야 이만한 게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 극 중에 이제 손예진 수진이가요. 그 아빠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의류 매장을 여는 거를 성공을 해요. 예, 그때 이제 아빠를 만나면서 손예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중 손예진이 아빠는 나의 크리스마스예요. 아빠는 라고 나의 해요. 크리스마스예요. 예, 그때 이제 아빠가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는데 다시 곧바로 이제 아빠는 나의 산타클로스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물을 기억을- 줘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제 도움을 줬으니까 항상, 예, 산타클로스 항상 같은 나에게, 존재인데 크리스마스예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조금씩 잃어간다는 거를 아. 초반에 이렇게 좀 암시를 하는 거죠. 아, 네, 단어를 그런 잃어버리고 대사, 있다. 예, 그 대사를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한 거죠. 네. 그런 단서들이 좀 있죠. 맞아요. 기억을 잃어가는 단서들이 길 네. 잘 모르고. 우리 그런 거 김현 같고. 케이지가 꼽은
이 영화 속의 명대사는 저는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손예진 배우가 여기가 천국인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 만난 장소인 편의점을 그대로 재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만났던 때를 한번 다시 이렇게 데려가 봤더니 그때만 감쪽같이 기억하더라라고 얘기를 또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손예진한테 그 판정을 내린 의사 선생님이 그 비슷한 이유로 또 그 아내분을 잃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정우성 배우한테 해줘요. 그랬더니 정우성 배우가 이제 편의점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손예진 배우를 데려가는데 거기에 그 의사 선생님도 편의점 알바생처럼 이렇게 서 있고 그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뭔가 약간 되게 영화적인 결말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딱 상황을 재현을 해주고 나서 손예진 배우가 한마디 합니다. 여기가 천국인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재현이 되게 기억이 돌아왔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 천국이라는 왜 천국이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천국인가? 그쵸. 남편이 정우성인데 정우성이 있어. 그러면은 천국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웅디님은 네. 이 영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는 그냥 거고 안 본 게 되게 잘 된 거네요.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천국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가족이 됐든 연인이 됐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누군가를 잃어보신 분이 계시고 뭐 아직은 아니신 분들 계실 텐데 뭔가를 잃어보면 이렇게 웃기죠 근데 뭔가를 잃어보면은 그것만이 존재했던 자체만으로 정말 보상이 안 될 정도의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최대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단어가 천국인가. 그러니까 이게 몰라 이거 손예진 씨 극 중에 손예진 씨가 혹시 정우성 남편을 잊어버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을 완전 못하죠. 기억을 다 잊죠. 누구세요? 저 네. 누구세요? 근데 정우성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라 그런 거 아니야? 왠지 그쵸,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느낀 두 거죠. 남녀의 첫 만남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첫 만남이 뭐냐면 네. 여자가 이제 건망증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국은 알츠하이머를 이제 뭐 암시하는 내용이긴 한데 건망증 때문에 자기가 산 줄 알고 콜라를 찾으러 갔다가 정우성 굉장히 허름한 남자가 콜라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째려보고 그 콜라를 자기가 마셔요. 자기 건 줄 알고 허름한 남자니까 내 뺏어 콜라를 마시죠. 손댔구나라고 앉고 그 앞에서 콜라를 완샷을 하고 탁 째려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막 트름까지 하면서 탁 콜라 빈 캔을 줘요. 그 뚜벅뚜벅 걸어가거든요. 그 내가 저렇게 이상한 제가 이제 옆에 있던 남편한테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자도 마음에 들 수가 있나? 손예진인데. 네,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두 남녀면 사실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웬 여자가 난데없이 내 콜라를 뺏어 먹으면은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유유히 사라지는데도 그냥 흐뭇하게 쳐다보고 바라만 있는 거예요. 보고 있죠. 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유진 아씨 뭐야 우리 저기 신유진이 했어. 신유진이 했어. 우리 손예진과 정우성이 하면은 이제 네.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 이제 경찰서로 가는 거죠. 신진 변호사님이랑 허남은 평론가가 경찰. 뭔가 이게 콜라를 뺏어 먹고 트림을 하고 이러면은 멱살 잡고 서로 법적 분쟁을 이제 CCTV에서 보게 돼. CCTV. 그 로맨스 영화는 앞으로 네. 웅디는 보지 않는 걸로. 이게 멜로 영화라는 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기만자들의 퍼레이드다.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요. 잘생기가 네. 예뻐요. 근데 하여튼 이 나중에도 이게 모티브가 되는 게 자기가 굉장히 민망했던 상황이거든요. 그쵸. 남의 콜라를 뺏어먹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알게 네. 되고서는 그렇지. 나중에서요. 자기가 까먹었던 예, 거니까. 자기가 정말 깜빡해서 남의 콜라를 뺏어 먹은 그 상황이 됐다는 걸 알게 되고서는 이거를 굉장히 민망해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을 다 잃었을 때 내 남편이 누군지도 몰랐을 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의 모든 기억을 잃었을 때 다시 그 굉장히 민망했지만 강렬했던 그 기억을 다시 연출해 주는 거예요. 길이에요. 우리 감독 얘기 그렇게 잠깐 할까요? 네, 이재한 감독이라고요. 예. 원래 이제 미국에서 컨넌스 딥이라는 이제 작품으로 예, 알려지면서 예. 국내에 와가지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 이후에 포화 속으로 인천 상륙작전 같은 이제 전쟁물을 전쟁물을 만들었고요. 2개를 연달아 만드셨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난해죠. 영웅제중의 다큐멘터리 온더로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그 작품을 또 만들기도 했는데 그 영웅제중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영화 중에 한 편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래요. 그래서 네, 그런 인연으로 이제 같이 또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이 감독님은 그러면 지금은 다음 뭐 작품 이제 준비하고 다음 작품 계시겠죠. 준비하고 계시고. 네네.
최근작이 영웅제 중에 온더로드. 온더로드. 네. 공식으로 개봉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영화제에서 또 상영이 되고도 했습니다. 감독님 이거 알고 계시나요? 그 이재한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셨다거나 혹은 뭐 감독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잘 모르고 네. 이번에 처음 보셨구나. 네. 우리 손예진 씨가 이 주인공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누가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정말, 하신다고 네, 하는데 진짜. 네. 손예진 배우가 작품들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저는 근데 연애시대. 연애시대 네. 드라마. 드라마. 근데 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손예진 배우가 초반에 굉장히 이제 청순 가련형의 비련의 여주인공, 아프고 지금 이렇게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뭐 연애 소설에서도 손예진 배우가 이제 네. 사실은 불수병이 있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비련의 여주인공 청순 가련 캐릭터만 하다가 아 그랬구나. 네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 배우의 변신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죠. 2014년에는 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해적에서 여해적으로 나와서 완전히 칼을 쓰면서 눈 화장 이렇게 딱 하고 하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배우는 정말 끝이 어딜까 싶을 정도로 이게 매년 영화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를 찍다가 만난 현빈 씨랑 만나지 않았을까. 성실하게 네. 영화를 찍다가 2018년도에 네, 현빈 씨랑 만나고 연애도 성실하게. 성실하게.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또 결혼 소감 밝히면서 첫사랑 얘기하니까 내 남편 현빈 씨가 남편이 될 사람이죠. 첫사랑이다. 그렇게 밝혔어요. 그렇군요. 네. 네, 손예진 배우의 저는 최고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경미 감독 비밀은 연출한 비밀은 오. 없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기존의 이미지들을 확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비밀은 없다 첫 장면을 보면 손예진 배우의 얼굴만 딱 잡으면서 슬로 비디오로 바람에 머리가 날리는 장면을 딱 보여줘요. 근데 그 얼굴 보면 아 저게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 얼굴을 보여줄까. 그러니까 이제 손예진 배우는 얼굴만으로도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제 연기를 펼친다는 거 이제 비밀은 없다라는 작품에서 잘 보여줬죠. 비밀은 없다 좋지. 네. 그 손예진 배우 얼굴 말씀하셨는데 현황호 평론가님께서요. 좀 손예진 배우가 사랑스럽고 약간 소중함이 느껴지면서 약간 뭐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그냥 손예진 예쁘지 뭐. 맞아요, 예쁘죠. 네. 근데 멜로 안에 있는 손예진과 멜로 밖에 있는 손예진을 비교를 해보면 저는 역시 멜로 안에 있는 손예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배우의 생김새, 목소리, 그 밖에 모든 것들이 그냥 저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로서 감정이입을 너무 쉽게 만들어준다. 네. 쉽게 말해서 보고만 있어도 연애 감정이 샘솟는 몇 안 되는 배우다. 네. 최근에 드라마 39이라는 드라마로 네. 지금 활동 중인데 지금 막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진짜 TV 많이 보시네요. 예. 근데 이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 이때 이제 이 내 머릿속 지우개 2008년도 영화잖아요. 예. 네. 조금도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지 뭐. 그렇지 당연히.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전성기 최고의 전성기는 바로 이번의 전성기는 오늘이다. 오늘이다. 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손님 배우. 예, 오늘이다. 이번 전성기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다. 네. 오늘이다. 손예진의 전성기는 오늘이다. 정우성 씨는 내 머릿속 지우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던가요? 실제로 이제 그 멜로 영화를 너무 찍고 싶어 했는데 멜로 영화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 전에. 그랬겠지. 예, 자기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었는데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이런 스타일이면 좀 내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출연을 한 거고 그리고 꽤 잘 어울렸죠. 네, 극중 이제 손예진 배우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대표작 중 하나로 남아 있죠. 네. 정우성 씨가 의외로 잘 고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영화들 이렇게 쭉 필모그래피 보면은 잘 고르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정우성 배우가 사실 지금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좀 찾아보다가 굳이 찾아보니까 이제 굉장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해서 완전 굉장히 이제 부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 외모 자체가. 근데 중3 때부터 키가 워낙 커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이제 생활했고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도 그렇게 중퇴를 했다. 그런 걸 읽으면서 더 짠하고 이 영화의 인물 더 짠해? 더 짠해요. 이 영화의 인물도 굉장히 불우하게 살았거든요. 이 영화의 주인공 자체도 그래서 연기할 때 감정이입이 남다르게 됐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굉장히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랐을까. 그렇구나. 근데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됐어요. 그 외모가 뭔가 필요 이상으로 그에게 공감하게 만들어준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근데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정우성 배우의 좀 분기점 같았던 게 분기점. 이전에는 뭐 비트라든지 태양은 없다라든지 태양은 또 좋은데. 예, 거칠고 좀 반항 없는 그런 연기를 했잖아요. 예. 네. 물론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서도 이제 그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멜로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죠. 예, 이러면서 이후 작품들의 선택도 좀 바뀌게 되니까요. 예, 그만큼 좀 필모에서는 좀 중요한 작품이었던 거죠. 그 전에 유령도 좋았는데. 맞아요. 유령이라는 유령. 작품이 있었죠. 이- 최민수 씨랑 나왔던. 예, 그 유령이라는 작품이 이제 잠수함인데요. 예. 감독은 민병천 감독인데 맞아요. 네. 각본이 누구냐면 봉준호 감독이. 맞아요. 오. 네. 아니 유령 재밌어. 유령 재밌어요. 맞아요. 유령 재밌고 당시에는 이제 그 일본 만화책 중에 침묵의 함대라는 아, 네네네. 그 작품에 이제 다른 잠수함 그 낚는 그 방법 자체가 약간 좀 네. 가져온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쵸, 예. 그 제가 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그 침묵의 함대에만 나온 그 오리지널리티 있는 그 착상이 아니라고 차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크림슨 크림슨 타이드라는 타이드, 작품도 네.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유령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네.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최근에 한 몇 년 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다시 봤었는데 잘 만들었어. 네. 잘 만들었어. 정우성 씨도 그 나이에 그렇게 연기를 해낸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 그렇죠. 자, 우리 이게 워낙에 예쁜 영화다 보니 맞죠? 예쁜 네. 영화. 자, 이 예쁜 영화 안에서 네. 여러분들이 꼽은 원핏 장면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할게요. 아껴뒀다가. 김현규 씨. 저는요. 이거 너무 이렇게 사람을 비참한 결말로 이끄는 영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비참한 영화 하지 맙시다 이제 네, 앞으로. 되게 좋은 아니 왜 비참한 영화 왜 하는 거야 여기서? 손예진 씨 결혼한다고. 관심이 없어 관심이. 결혼 축하 기념으로. 나 참 결혼 축하 기념으로 왜 비참한 영화를 하는 거야? 결국에 마지막에는 화까지 내는. 왜 하는 거야? 멜로 보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되고. 아무튼 이제 말씀드리자면 되게 제가 좋아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부부가 돼서 한 집에 살면서 손예진 배우가 이제 다 이렇게 목욕을 하시고 나와서 이렇게 정우성 배우 앞에 서 계시는데 그런 장면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목욕 다 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무 그 장면이 엄청 네, 저는 그냥 그 영화 딱 보면은 뭐 딴 거 하나도 없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잠깐만요. 그 장면의 어떤 영화적 의미가 뭔가요? 영화적 의미는 모르겠고요. 예. 사심이 담겨서 그냥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 남자 주인공의 마음에 이입돼서 저 결혼 네. 생활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네, 그 생각을 하셨다. 네. 영화에서는 사실 워낙 건방지기 심하기 때문에 슬픔을 잊고 싶어요. 저도 슬픔을 잊고 싶어서. 그러고는 거죠. 영화 잠시만요. 속의 네. 저 비극적인 순간들을 네. 빨리 잊고 싶어서 네. 예쁜 장면들로 네. 눈을 씻었다. 항상 매주 이렇게 만나고 원핏 장면 하시는 김영 케이지님 막 분석하고 새 매체에서는 막 이렇게 소개하고 막 이러셨는데 오늘은 사심을 좀 넣어서 네. 샤워 직후 네, 샤워 직후에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운을 열어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 약간 심의세 관람 가라고 하지 않았어?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홍 평론가. 저의 원픽 장면은요. 처음에 그 핸드백을 날치기를 당한 걸 극중 손예진 배우가 정우성 배우가 이제 그 날치기를 잡아가지고 차에 태우는데 그 과정에 그 차의 앞 유리창이 깨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늦은 가을이나 초겨울 배경이거든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일종의 드라이브를 하는 거죠. 근데 둘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앞날에 앞창의 유리창이 깨져 있잖아요. 지금은 행복할 수 있지만 이들의 이제 미래에 뭔가 이제 깨져버린 구멍이 생겨버린 불온한 미래가 느낌. 다가올 것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거든요. 분석적이다. 네. 좋다. 아니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평론가. 김영환 케이지님이 손예진 씨가 각자 캐릭터에 맞게 하는군요. 이제 드디어 원픽은 각자 캐릭터에 맞게. 아니 근데 김영 케이지님 막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많이 울었다고. 네. 뭐 끝에 엄청 비참하다면서요. 네. 어떻게 해요? 저희 원픽 장면은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기 때문에 네. 계속 모든 거를 기억해 내려고 이제 메모지를 사용합니다. 그쵸. 그래서 메모지에 온갖 거를 메모를 해요. 이건 언제 거, 이건 언제 거, 뭐 할 때 뭐 하고. 그런데 이 메모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남편이 계속 아내에게 메모지를 매일 밤 남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매일 밤 잔소리를 메모지에 남기는 거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잠깐만요. 네. 이건 영화 얘기가 아니라 영화 사건. 얘기인데 요 장면을 보고 생각난 실제 사건. 그래요. 메모지를 그렇게
부딪히는 남편. 야 신희진 변호사님이 이제 머리를 쓰셔가지고 들어온다. 우리가 이제 법률 얘기를 안 하고 영화 얘기만 하고 끝내버리니까 급기야 이런 어떤 그 꼼수를 이 대단한데. 네, 이 메모지에다가 온갖 꼴을 붙여놓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 와이프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요. 잔소리를 메모지에 써서 붙여놨다. 네, 심지어 매일 밤 예. 그러면서 말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게 편함 이러면서 청소 똑바로 해, 알아서 해, 그래서 지적을 그렇게 하다가 와. 아내가 너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예요. 그리고 심지어 현금도 일체 안 주고 체크카드를 준 다음에 혹시 가격을 분석해서 할인을 못 받았으면 또 그것 가지고 지적을 하고. 야,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면은? 무려 7년간. 아이고. 7년간. 가스라이팅. 과연 이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메모지로 한 잔소리. 근데 이건 메모지로 한 잔소리라고 했을 때는 심각함이 안 느껴지는데요. 네. 이게 내용에 지금 그 디테일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하나 살림하면서 뭐를 샀는데 남편이 나중에 이제 명세서 보면서 이게 역으로 추적해서 찾아보고 최저가 검색해서 봤는데 최저가보다 비싸게 샀어. 네. 그러면 뭐라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는군요. 법원이 아내를 오랜 기간 동안 긴장과 불안감에 떨게 했다. 그렇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공포 속에 살게 했다라고 해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해서 이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는 따로 이제 받고 네. 위자료 이외에 재산 분할은 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로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요. 뭔가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한 이후에 네. 이런 결말이 좋네요. 현실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니까 네, 되게 그렇죠. 신나하시네요.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메모지로 너무 그렇게 사람을 예. 들먹지 마라. 예. 인간관계는 이제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돌아오셔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법률 이야기 오늘 딱 맞는 딱 잘 맞는 준비해 주셔가지고. 좋습니다. 네네. 최근 법률 판정이었던 거죠? 요 사건은 조금 시간은 됐지만 메모지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메모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2004년도 작품 손예진, 정우성 주연의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살펴봤습니다. 퀴즈 정답 3번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거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몽 영화평론가 김요한 퀴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떤 일들 있으셨는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편원길님, 노안이 왔나봐요. 자꾸 컴퓨터 화면이 안 보여요. 옛날에 시력 하나는 참 좋았는데 그때가 너무 그립네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컴퓨터 화면이 안 보인다. 저랑 똑같으십니다. 시력 하나는 저도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 화면뿐만이 아니라 다 안 보여요. 자, 여기 돋보기를 써야 한다라는 게 근데 어릴 때부터 원래 그랬거든요. 저는 이 원시랑 난시가 같이 있어가지고 원시는 이제 오목 렌즈가 아니라 볼록 렌즈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약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안 쓰면 안 보이더라고요. 슬프죠. 책 그만 볼 걸. 너무 많은 책을 읽었어. 이게 무슨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민님, 옹디, 오늘 친구가 제 방값 35만 원을 내줬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힘들었는데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입금을 했어요. 뭐라 말할 수 없는 뭔가가 가슴에서 올라오는데 울컥한 하루였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런 친구가 있죠. 잘해주십시오. 이거는 뭐 다른 게 없어. 정말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따로 막 그 돈 내고 뭐 생색내지도 않았을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잘 기억해 두세요. 괜히 또 살다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 써놓고 잘 기억하십시오.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순옥님이 청해 주셨어요. 배치기의 눈물 샤워 듣고 올게요. 3892님이 청해 주신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까지 듣고 왔습니다. 8659님, 저는 꽃집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요. 코로나 자가격리가 해제가 돼서 오늘 꽃집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저희 꽃가게를
주변 상가의 사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청소해 주시고 식물들에게 물도 주셔서 식물이 씩씩하네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예쁜 꽃을 만들어서 선물해 드렸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이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네요. 좀 하루빨리 이게 좀 회복의 기로로 들어서서 정말 완연히 이제 우리가 회복의 길목에 서 있구나 라는 실감을 할 수 있는 때가 와서 사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이고, 주변의 사장님들 너무 좋으시네요. 8659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6312님 남편의 은퇴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남편 월급을 받고요. 다음 달이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그동안 고생을 한 남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간 남편은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고 1시간 넘는 거리를 출퇴근했는데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그동안 애썼어요. 사랑합니다. 사랑의 메시지네요. 근데 정말 다들 1시간 내외, 1시간 뭐 또 그 차로 지방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2시간 넘는 경우도 있고 출퇴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그 은퇴를 할 때까지 정년을 채우게 되는 경우에는 감회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어떻게 내부적으로 뭔가 그런 개근상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남편분께 전달해 주시면은 그것도 기억에 좀 남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남편분이 이거 사연 읽어드린 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1239님이 청해주신 어쇼의 그리고 5622님이 청해주신 알리샤 키스의 No One 두 곡 듣고 올게요. 자, 내일 맛집 탐방 노탁 속의 맛맛 코너 있는 날이죠. 우동 맛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엔딩송이에요. 0087님 오늘 낮에 눈은 오는데요. 햇살이 따뜻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춥지만 그래도 봄이 오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봄을 기다리면서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